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10명 중 5명은 2030 청년층이 차지할 정도로 조직이 젊어졌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의 비중도 절반을 넘었는데요. 춘천시는 달라진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춘천시에 입사한 김희영 씨. 올해 초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발령받았는데 팀원 대부분은 김 씨와 같은 90년대생입니다. 아래로도 훨씬 많아가지고 매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막내 나이가 아니구나. 올해 1월 기준 춘천시 공무원 중 20대에서 30대가 1,02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486명이었는데 10년 사이 2030 비율이 20% 는 겁니다. 춘천시 직원 평균 연령도 39.8세로 10년 사이 4살이나 낮아졌습니다. 춘천시는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인데요. 그만큼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의원 면직한 5년차 미만 직원은 45명으로 한 해 평균 15명가량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낮은 보수와 업무 부담입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중심이 없어서 다 새로운 거예요. A도 새롭고 B도 새롭고 그리고 또 옮겨서 가면은 다 또 너무 새로우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나? 여성 직원 비율도 남성 직원을 앞질렀습니다. 춘천시는 달라진 조직 운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연차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중앙부처 파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 4개 부처에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때 미혼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 직원의 업무 역량이 그 저연차 직원에게 전수될 수 있는 이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장기적으로는 부서 간 업무 개편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담장이 무너져도 제대로 된 수리도 못하고 50년 넘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용 저류지가 조성될 원주 학성동 정짓들인데요. 최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강제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려앉은 지붕에 덧대고 덧대 간신히 무너지지 않게는 했지만 여기저기 새는 빗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여기로 줄줄줄 새가지고 다라에서 이렇게 막 받아내고 미처 어떤 데는 막 못 받아내고 이제 혹시 잘 때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가 한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 난방비를 아껴보려 비닐을 둘러봐도 사방에서 몰아치는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밤새 지붕에 쌓인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들이 눈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도 되고 모든 게 50년 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군부대 담장에 붙어있는 정짓들 마을은 보안상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정화조 같은 생활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곳 정짓들에는 하수관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50년 넘게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18가구가 이곳에 들어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해 예방용 저류지 부지에 포함되면서 집수리나 개발 행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류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3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수지가 생겨 마을이 수몰되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데 수몰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류지를 조성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12월 보상 설명회에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현 주택 가치의 30% 정도로 책정되는데 60년 동안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라 가구마다 하한선인 1,2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도 받지만 저류지 조성 예정지라 공시지가가 낮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인근에 전세도 얻기 힘든 보상을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200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집에서 그나마 뭐 어떤 제약을 받다 하더라도 살다가 그거 가지고 원주 시내 어디 가서 살아요, 저희가? 환경청은 해당 지역이 2018년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칙적으로는 하천법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보상법과 관계법령,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빙상도시 강릉에서 국제 컬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 16개 팀의 수준 높은 경기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맞붙었던 팀 킴과 팀 후지사와의 맞대결이 7년 만에 성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 공식 연습에 나선 선수들이 직사각형 모양 시트 위에서 빙질 적응 훈련 중입니다. 동그란 스톤을 던지고 얼음 표면을 닦는 스위핑을 하면서 전력을 점검합니다. 빙상도시 강릉에서 국제 컬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처음 열린 대회지만 세계 컬링 연맹의 세계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공식 대회로 인정받아 강릉, 춘천 등 국내 팀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터키, 노르웨이 등에서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우수한 실력의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4개 조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 2위의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연 관심은 7년 만에 성사된 강릉시청 팀 킴과 일본 팀 후지사와의 예선 경기입니다. 두 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만나 팀 킴이 은메달, 팀 후지사와가 동메달을 땄는데 바로 그 무대에서 내일 저녁 9시 재대결을 벌입니다. 강릉시청 팀 킴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후지사와랑 같이 강릉 컬링센터에서 재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기다린 만큼 또 저희가 좋은 기량을 펼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은 팀 킴이 4위, 팀 후지사와가 5위로 팽팽해 팀 후지사와도 재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전을 다짐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チームキムと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以来のこの試合をここカンヌンでやるのでいい試合が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 이번 대회는 팀 킴과 팀 후지사와 등 주요 경기는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 방송되고 비방송 경기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위해 시트 정면 700석 명당 자리가 개방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릉 대회 이후에는 의정부에서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어져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12일까지 강릉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안에 망상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올 상반기 안에 1에서 3지구의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북평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제8차 임대 공고를 내고 입주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장교 39살 양광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양광준의 살인과 사체 손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이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울부짖었고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사건 이후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횡성우수길이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올해 강소영 잠재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소영 잠재 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횡성호수길의 홍보 마케팅과 관광지 개발 등의 육성 사업이 지원됩니다. 25년 전 횡성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횡성호 주변 31.5km 둘레길로 이뤄진 횡성호수길은 풍경이 아름답다는 명성을 얻어 해마다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파악해 선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내 기업의 고용률과 매출 변화 등을 분석해 양호, 주의, 심각 단계별로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심각 단계로 지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연계해주고 최근 2년 이내 심각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고정금리 1.5%,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원주시가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합니다. 원주시와 서대문구는 행정과 교육, 경제,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농촌체험 등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팸투어 등을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인접 지역에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동해안 신규 발전소가 송전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전력 구매 계약 제도를 담아 전기사업법을 개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협의회는 전력 구매 계약 제도에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 설비도 포함시켜 전력 공급 총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